올해 제20회 추억의 충장축제가 충장 발광을 주제로 오는 10월 5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된 셈인데요. 충장축제의 꽃이라 불리는 버스킹 월드컵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준비 한창입니다. 추억의 충장축제, 지난 19년 역사를 토대로 올해는 어떻게 치러질지 감독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두 분 감독님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감독님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전체 총감독을 맡은 김태욱 감독입니다. 문화기획자로서 또 이제 행사를 만들고 또 함께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광주를 바라보면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광주 버스킹 월드컵 감독 맡은 이장원입니다. 예. 네, 이렇게 총 감독님과 예술 감독님 두 분과 함께 오늘 초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충장축제 주제가 충장발광으로 정해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좀 담겨져 있나요? 이제 충장발광, 이제 광자는 말 그대로 빛광자죠. 네, 빛광자는 곧 또 광주의 빛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번 충장축제가 추억을 그동안 소재로 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봤더니 그 사람들의 추억은 또 색다른 빛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광주 사람들과 또 광주 곳곳에서 펼쳐지는 그 모습들은 또 다른 또 빛이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 갖고 있는 여러 빛의 크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축제를 통해서 그 빛들을 한번 모아보자. 그리고 축제라는 기회를 통해서 곳곳에서 숨겨져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네. 그리고 그 추억들을 끄집어내서 단순하게 과거의 추억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사는 사람들의 힘이 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바로 광주의 빛을 한번 보여줘 보자. 그리고 가장 광주 다음은 바로 광주 사람이고 광주 빛이다.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아서 충장발광이라는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충장발광입니다. 네. 충장에서 시작되는 빛이고요. 네. 그리고 축제를 통해서 한번 즐겁게 놀아보자. 네. 발광하면서 네. 우리의 가치들을 한번 빛내보면서 놀아보자라는 그런 여러 의미를 좀 담아서 이번에 충장발광이라는 주제를 했고 그 기치 속에서 축제를 이제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충장축제가 매해 진행이 되다 보면 그 해마다의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축제 같은 경우는 금남로에서 어떻게 좀 치러지는지, 금남로에 어떤 특성이 좀 담기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이제 충장축제, 즉 충장로에서의 이야기들을 담은 또 축제가 또 그렇게 시작을 됐지만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금남로도 함께 충장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네. 더더군다나 금남로라고 하는 곳은 비단 광주 사람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상징적이고 그렇죠. 소중한 공간이죠. 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번에 좀 사람들의 추억들을 좀 색다르게 한번 모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무대도 만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참여 부스도 있고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금남로 전체가 이제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 인스톨레이션 아트 그리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는 축제 전형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축제 때 금남로로 오시면 금남로 1가부터 3가가 거대한 하나의 색다른 정원이 꾸며질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추억 정원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네. 그 공간에 희노애락 즉 추억이 갖고 있는 여러 감정들을 사람들이 이곳에 가지고 와서 네. 그곳에 모아내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과 또 참여를 통해서 그것들이 모아지고 네. 축제 시작될 때는 모아지진 않겠죠. 처음에는 쭉 이렇게 펼쳐져 있고 축제를 매일매일 참여하면서 그것들을 완성시키는 네. 과정이 될 것이고 마지막 축제 우리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또 퍼레이드 하는 날 그 공간을 이제 새롭게 또 변화시키는 과정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걸어 다니는 공간만이 아니라 네. 체험하고 또 추억에 대한 가치들을 완성하는 개념들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간에 뭐 예를 들어서 세발 자전거 놀이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세발 자전거 하면 아이들이 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추억들 또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아빠가 세발 자전거 레이싱을 합니다. 네. 조그만 아이들은 아빠가 모든 걸 잘할 것 같은데 세발 자전거 못하네? 네. 그러면서 막 하지만 아빠 힘내요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네. 또 그 공간은 우리 F1 레이싱 대회 외국에 보는 이제 그런 레이싱 대회처럼 네. 아주 엄격한 규모감 있는 레이싱 대회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아빠는 열심히 자전거 네. 하고 이제 그런 재미있는 풍광들이 또 네.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네. 공간이 돼서 아마 그전하고는 또 다른 색다른 체험과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서 완성시키는 공간으로까지 네. 확장이 되고 네. 축제 기간에 아마 우리 전일 이사오라든지 네. 주변의 건물에서 이렇게 바라봤었을 때 예쁜 정원이 아마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의 소원들 그리고 추억들을 이제 얹혀도 놓고 또 같이 그림도 그리고 앞서 네. 말씀드렸던 몇 가지 참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또 함께 땀 흘리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으로까지 해서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공간으로서 금남로가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소중한 그런 핵심적인 공간으로서의 가치들을 네. 축제 때 한번 또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이제 좀 전에도 퍼레이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습니다. 올해 퍼레이드, 이게 아무래도 항상 퍼레이드 자체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또 각 특색 있는 퍼레이드가 펼쳐지기 때문에 올해도 또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거든요. 올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거는 원래는 좀 비밀인데요. 네. 여기 특별히 좀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 네네. 전국의 축제들이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퍼레이드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충장축제도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퍼레이드를 만들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좀 대한민국 곳곳이 다 그 퍼레이드 풍경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네. 역으로 따지면 굳이 광주가 아니더라도 보러 올 이유가 없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퍼레이드 보러 한번 오게끔 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충장 발광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빛의 가장 핵심은 바로 광주 사람들입니다. 네. 사람들의 힘을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이제 뭐 화려한 플루트카 뭐 이렇게 같이 춤추고 그런 관점보다는 이제 퍼레이드를 위해서 마을 광주 동구의 13개 동 이제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모으고 참여해서 거대한 하나의 이제 추억의 상징물들을 각자 만들게 되고요. 네. 그거를 축제 시작하는 날부터 퍼레이드 직전까지 같이 만들고 전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퍼레이드 시작과 함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바로 철저하게 바로 광주 사람들의 힘으로 서로 당기고 네. 영차 당기고 밀고 네. 땀 흘리면서 그러다가 지치면 다른 마을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금남로 말씀드렸던 그 기억의 정원, 추억의 정원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오고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그렇게 서로 어렵게 만들고 도와가면서 만들고 서로 하나가 돼서 가지고 온 그것들을 우리 메인 무대 앞에서 함께 불태우게 됩니다. 행렬의 마지막은 거대한 우리 광주 시민들이 같이 만든 또 횃불의 행렬들로 해서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13개 동 주민들이 가지고 온 추억의 모뉴먼트들을 그리들이 만든 모뉴먼트들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불태우는 작업을 마지막 네. 하이라이트로 하게 됩니다. 네. 아마 금남로 전체가 거대한 불의 광경 속에서 들어가는데 그 네. 불을 바라보면서 퍼레이드의 마지막에 불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 가졌던 간직하고 싶은 추억들을 하나 더 승화시키고 네. 때로는 누군가는 지우고 싶은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들을 불을 태우는 작업을 통해서 지원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형태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올해 퍼레이드에 처음 시연을 하게 되고요. 총감독으로서의 큰 욕심은 매번 퍼레이드가 다른 형태, 다른 포메이션 또 그렇게 해 나가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매번 그 풍광들, 그 의미를 계속 가지고 네. 해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퍼레이드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네. 전환의 시점이 되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했었던 가장 특별한 볼거리 그리고 네. 금남로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의 상징성을 담아낸 퍼레이드가 아마 축제 넷째 날 바로 일요일 날 오후에 저녁에 펼쳐집니다. 아마 큰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번 광주로 이 퍼레이드를 보러 사람들이 오게끔 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해 퍼레이드 어떠한 모습이 좀 담길지 그전 기존과는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해부터 충장축제 때 이제 버스킹 월드컵도 함께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2회째로 버스킹 월드컵이 치러지는데 우리 이정원 감독님 올해 버스킹 월드컵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그 제가 2월 달에 이제 버스킹 월드컵 감독을 맡게 돼서 네. 작년 1회 때는 버스커스 월드컵 인 광주였거든요. 그 페스티벌 이름이. 그래서 네. 이름도 좀 발음하기도 좀 그렇고 맞아요. 좀 네. 직관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네. 버스킹 월드컵으로 좀 바꿨습니다. 네, 훨씬 그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광주 동구에서 저를 이제 버스킹 월드컵의 감독으로 이렇게 제안이 왔을 때 네. 좀 첫 번째 그 바라시는 것 그게 이제 이 버스킹 월드컵이 좀 더 글로벌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이었고 제가 지난 19년 동안 이제 그 음악 쪽 일을 하면서 단순한 페스티벌만 한 게 아니라 네. 한국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한국 뮤지션들 해외 그 진출하는 작업들,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그 음악 마켓들, 네. 그게 이제 전 세계 한 5개국 정도에서 자기 나라나 혹은 자기 그 지역에 있는 아티스트를 해외로 보내고 또 국제 교류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마켓들이 있는데 네. 그런 데를 제가 쭉 다니면서 네트워킹하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버스킹 월드컵이 좀 더 글로벌화되고 또 버스킹이라는 음악 장르를 좀 넘어서서 네. 좀 더 다양한 밴드 음악들도 그렇고 뭐 월드 뮤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탱고가 됐든 집시 음악이 됐든 팝이나 락이나 힙합이나 네. 일렉트로닉 음악이 됐든 이런 다양한 음악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취지로 장르를 불문하고. 예. 우리가 보통 버스킹 월드 음악 그러면 그냥 길에서 연주하는 약간 뭐 맞아요. 아마추어 예. 같은 이런 예. 어떤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좀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러면 한번 재밌게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작년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 버스킹 월드컵의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보다 일단 무대가 개수가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그 웃긴 이야기긴 하지만 상금이 좀 깎였죠. 그렇죠. 작년에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근데 그 돈을 단순히 깎은 게 아니라 네. 이제 마지막 날 파이널이 이제 8강 8팀이 이제 대상팀 이제 뽑는 경연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안에서 그 1, 2, 3, 4등 안에 든 한국 팀의 경우 만약에 그 한국 팀이 1등할 경우에는 상금은 많이 한 반 정도로 줄었지만 그 이외에 실제 뮤지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이익들을 좀 주자 그래서 네. 상금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해외 공연할 수 있게 해외 페스티벌 주선해주고 가는 항공료 예. 그다음에 이제 호텔. 요즘 다 대부분 호텔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대부분 홍보들 유튜브 같은 네. 어떤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하니까 맞아요. 잘 만들어진 그 뮤직비디오 네. 심지어 이제 음반 제작까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한 번 우리 버스킹 월드컵 와서 공연 와서 네. 상금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좀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네. 그렇게 좀 바꾸었습니다. 아. 예, 총 상금은 똑같습니다. 근데 네, 그렇죠. 예, 부수적인 것들까지 다 예. 포함하면 비슷하긴 하겠네요. 네, 이렇게 만약에 올해 이제 이 버스킹 월드컵을 찾으시는 우리 관람객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관람하세요라는 뭐 관련된 꿀팁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겠어요? 뭐 몸이 조금 부지런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거리가 되게 동선이 네, 그 저기 ACC 그러니까 아시아 문화의 전당 네. 그 하늘마당부터 해서 우리 5.18 광장까지 무대가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네, 무대 이제 3개, 4개에서 공연 시간들이 각기 다를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어떤 무대 하나 본다고 다른 무대를 놓칠 일은 없으실 거고 네. 그 무대마다 음악의 성격들을 좀 그 장르나 성격을 좀 다르게 해서 네. 그 무대 꾸미는 것도 딱 다르게 보여서 요 무대는 어떤 음악들이 이렇게 좀 조용하고 어쿠스틱한 음악들이 이루어지는 무대구나. 네. 요 무대는 좀 규모가 큰 밴드가 그 하는 무대구나라는 그런 좀 차별성도 있어서 네. 요거 보고 골라 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예선전이 좀 치러지고 있죠. 예선은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받았고요. 예. 작년에 한 600여 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790팀 정도 오, 이제 네. 55개국에서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55개국에서 왔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64팀을 뽑아야 되니까 네. 뽑아 보니까 22개국에 한 64팀. 그래서 해외 팀이 한 38, 한 38팀, 국내 팀이 한 몇 팀이지 빼면 어쨌든 그래서 그 뭐 비율도 네. 국내하고 해외 팀 비율도 적정하게 잘 맞는 것 같고 네. 작년보다 좀 장르도 훨씬 더 확대된 것 같고요. 네. 예, 국가 수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광주 동부에서 치러지는 이런 세계적인 버스킹 월드컵에 정말 우리 세계 각국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알고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게요. 예. 어떻게 아시고 정말 이게 2회밖에 안 되는데. 네, 예. 그러니까요. 참 신기하네요. 네. 이제 또 총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광주구장 뒤편에도 항상 추억의 전시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거든요. 네. 올해는 또 이 추억의 전시관 어떻게 좀 설치가 되나요? 네, 약간 컨셉을 좀 달리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은 이제 과거의 세트 형태의 재현, 예전에 뭐 만화방, 어머니, 네, 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다니셨던 그때의 풍광들의 이제 재현 중심으로 그동안은 좀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과 미래의 추억의 이야기를 하고자 좀 전시관을 별도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주제관이라고 명명을 우선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좀 부담도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금남로와 충장로에서의 약간 아날로그적인 추억들의 경험과 또 그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공간에서는 이제 약간 디지털적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적인 이제 여러 추억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내는 네. 어떻게 보면 추억 저장소 같은 느낌의 네.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엑스포라고 하는 공간들에 가보면 있는 거대한 하나의 파빌리온 주제관으로서 네, 네. 이제 기능을 하게 되고요. 또 실제 그 자리는 아마 동구가 이후에 이제 아마 그 상상 큐브라고 하는 또 문화 복합 시설을 또 건립하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추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돌아보고 네. 모아내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만들려고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기존의 충장축제와는 좀 많은 변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게 성년을 맞았지만 다시 1회부터 시작되는 추억의 충장축제가 아닐지 느낌이 너무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습니다.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총감독 입장에서는 좀 고민스러웠던 부분이기도 네.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었던 네, 기존의 틀을 좀 익숙했던 깼으니까. 시간들이 네. 있었고요. 이제 그 틀을 이제 변화의 관점으로 되어 있는데 네. 앞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네. 20회가 되면서 네. 인간도 사람도 성인이 됐었을 때 그동안은 부모 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해왔다라고 하면 앞으로 내가 갈 길을 이제 찾아 나서야 네, 되는 네. 과정이기도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축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이제 지역 주민들을 모아내는 이제 축제성에 대한 기능도 있지만 네. 이게 광주의 좋은 컨텐츠로서 핵심 네. 문화 관광 컨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바라본다라면 네. 좀 더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미 충장축제가 글로벌 축제로서의 가치들을 이미 선포하고 그렇게 네. 해오고 있고 네. 앞서 이제 그런 버스킹 월드컵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탄생이 됐던 것처럼 네, 네. 이제 새로운 이제 먹거리 앞으로 살아갈 길을 찾아 나서기 위한 또 변화의 관점으로서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추억의 충장축제, 이제 이름 그대로 추억을 소재로 한 축제로 유일하게 이제 먼저 최초로 네. 시작이 됐는데, 이제 감독님께 생각하시기에 우리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는 어떤 매력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유일한 이제 과거 추억을 주제로 한 축제로 시작이 됐죠. 하지만
이제 전국 곳곳에서 아마 충장축제를 따라했나 봐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게 해왔는데 네. 이제 해오는 과정이다 보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 관점에서의 컨텐츠로서의 축제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따진다라고 하면 네. 이제는 광주다움의 가치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충장축제의 매력은 바로 광주다움이에요. 그 광주다움이 뭐냐라고 저한테 수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광주 사람이 아니지만 이걸 바라보는 저의 관점에서는 바로 사람들의 에너지와 활력이거든요. 네. 그동안 축제 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당연히 축제 때 되면 바로 충장로와 금남로로 나와서 즐기고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그 광주 사람들의 에너지들이 네. 다양하게 표출했던 것처럼 이제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충장축제의 매력은 바로 그 사람들이 모아내고 만들어내는 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게 바로 그 충장축제의 가장 큰 매력을 제가 북돋을 수 있게끔 하는 네. 그 역할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이 추억의 충장축제가 한번 개최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뭐 경제적인 관점이나 그리고 이제 그게 심리적 관점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 저도 이제 충장축제를 바라봤더니 실제 축제 기간 동안의 주변 상권의 매출에 대한 상승도와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예전에 물론 충장축제 자체가 예전 충장로의 상권들의 이제 다시 한번 번영을, 그리고 옛날 예전 호남 제일 상권이라고 불렸었던 네, 것만큼의 큰 에너지를 다시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경제적 관점에서도 그렇게 다시 한번 이번 축제 때 해 나가려고 네. 하고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사람들의 정서적 그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와서 새롭게 과거를 자꾸 돌아보는 현탈만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큰 에너지를 얻는 그 가치로서 저는 더 큰 영향력과 그 효과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예술 감독님께도 제가 여쭤봤지만, 우리 총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충장축제를 우리 관람객들이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련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우리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 충장축제도 이제 골라보는 재미들이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예전에는 대형 무대 중심에서의 바라보고 했었다라고 하면 충장로 골목 곳곳에 프로그램들이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일부러 더 아까 금남로도 있지만 충장로 사이사이에 수많은 시간의 추억들이, 기억들이 충장로 골목과 사람들과 그 상점들에 이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다니면 많이 다닌 만큼 축제는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화 신고 오시고 하지만 멋쟁이가 되셔서 네. 이렇게 얻어줬고요. 네. 또 하나 또 팁이 있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축제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네. 스쿨룩, 즉 교복. 교복을 입어야 어떤 되는군요. 교복도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유치원 교복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입고 와도 되고요. 예. 과거에 꼭 과거의 교복만이 아니라, 그리고 때로는 멋쟁이가 돼서 청의 멋쟁이가 돼서 네. 청잠바 딱 입으시고 기타 한번 세우시고 그렇게 오신 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베네핏들이 아마 정말요? 곳곳에서 있으니까 네. 한번 그렇게 축제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충장축제 좀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앞서도 뭐 몇 차례 이야기하면서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건 아닙니다. 물론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네. 미래가 있는 것처럼 네. 충장축제는 과거의 추억을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 네.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미래에 어떤 가치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돌아보는 축제가 돼야 된다고 네. 봅니다. 네. 물론 그동안 해왔던 충장축제 에너지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의 축제만큼은 분명히 달라야 되고 그런 방향 속에서 추억들을 좀 더 확장해서 그 가치들을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해서 갔으면 좋겠고, 지금 원래 이제 만드는 컨텐츠들이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제시하는 형태의 개념으로 해서 네, 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감독으로서 감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즐기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저는 그게 곧 가야 될 길이고 함께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이해술 감독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버스킹 월드컵 어떻게 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올해 안 해보고 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제가 좀 놀랐던 건 제가 예전에 그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 감독을 2년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때는 그냥 아시아 문화 전당국 근처에서만 있었는데 네. 이번에 버스킹 맡으면서 장소 쭉 섭외를 하면서 광주 동명동이랑 그다음에 그 우리 호남동 성당 있는 그 동네도 그렇고 네. 야, 광주에도 이렇게 핫한 데가 있었나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우리 지금 충장축제가 열리는 그 충장로뿐만 아니고 5.18 광장도 그렇고 동명동도 그렇고 네. 우리 동부 광주의 구시가지 동부가 가지는 되게 장소적인 매력이 많아서 네. 그리고 거기 또 소극장이 20개나 있더라고요. 연극을 할 수 있고 또 네. 공연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네. 개인적인 생각은 버스킹 음악을 좀 포함시키는 아울러서 도시명 음악 축제가 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총 감독님께서 대표로 충장축제 많이들 좀 찾아주시라고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발광입니다. 함께 한번 각자 가진 그 추억의 가치 그리고 기억들을 한번 멋지게 빛내 보시고요. 그래서 옴으로써 신나게 놀고 그리고 그 광주 충장로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그 가치들을 좀 가슴에 담아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와주시고 함께 버스킹 월드컵도 함께 이제 더 거대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함께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올해 추억의 충장축제 성인이 된 만큼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너무 많이 이제 추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너무 크고요. 앞으로도 지금 우리 이제 10월에 펼쳐지니까 조금 남았죠, 기간이. 네, 준비 잘 하시고 그 모습도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